원고는 교원 노동조합으로 해직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허용하는 규약을 보유하고 있고 해직교원 9명이 실제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먼저 규약 개정 및 해직교원 탈퇴 처리 등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원고가 불응하자 피고는 원고를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이른바 법의 노조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그 통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 법의 노조 통보 처분의 근거인 노동조합법 시행령 구조 제2항은 헌법상 법률 유보와 법치행정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위임한계를 일탈하여 위법이라는 것이 원고 주장의 변론의 요지입니다. 이 사건 통보는 다시금 법적 보호를 받는 노동조합의 지위를 회복할 것을 요청하는 행정청의 준엄한 법 집행 선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이 사건 시행령이 위헌적이고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지극히 부당합니다. 소극적 요건,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하는 경우에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은 법적인 효과가 즉시 발생하게 되는지, 별도로 자주성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조법 2조 4호 라목은 입법 목적, 조문 구조, 입법 연혁, 합헌적 법률 해석의 원칙 등을 고려할 때 본문과 단서를 조화해서 실질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고 조합에 해직 교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로 인해 노조의 자주성이 상실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곧바로 행해진 이 사건 법의 노조 통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 법의 노조 통보는 재량행위입니다. 노동행정 분야의 목적은 노동상권 보정이고 법의 노조 통보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비추어 보더라도, 또한 과잉금지 원칙과 근로자 개념이라는 불확정 개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통보는 재량행위입니다. 또한 피고가 재량권 일탈 남용했습니다. 비례원칙 0.015%의 이의로 99.985%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어긋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그 수많은 노동조합을 다 놔두고 전교조에 대해서만 유독 법의 노조를 통보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됩니다. 재량행위라 하면 통상적으로 어떤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할지 말 수 있고, 어떤 처분을 얼마만큼의 처분을 할지에 대해서 행정기관에 재량이 주어진 경우에만 재량행위라고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법조항과 시행령 규정에서는 법의 노조 통보를 할 수 있을지, 얼마만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하고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노조 아님 통보는 기속행위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설령 일부 재량의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법 적용을 신중하게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판부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 전에 오늘 공개 변론을 앞두고 민사소송 규칙에 근거하여 각계에서 제출된 의견 내용을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단법인 노동법연구소 해밀에서는 교원노조에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이 허용되어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 라목의 소극적 요건이 충족된 경우라 하더라도 법내 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기 위한 법의 내조 통보를 하기 위해서는 제4호 본문에 정한 자주성 등의 심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노동사회보장법센터는 노동조합법은 설립 단계에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제도, 설립 이후에는 법의 노조 통보 제도를 통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단체에 대한 적격성 판단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구조 제2항은 집행명령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사건 단체는 규약에서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교원이 아닌 자가 가입하고 있으므로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현행법상 결격사유 해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혀왔습니다. 쟁점과 관련하여 재판부와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노조의 자율성이나 주체성 확립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또 이와 같이 형식적으로 간결하게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을 막을 수 있다 라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노원고청 어떻게 보시는 것인지. 9명의 해고자를 지키기 위해서 34명이 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9명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59,991명의 권리가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감내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주성이라는 건 누구에 대한 자주성이냐? 국가에 대한 자주성이고 사용자에 대한 자주성인데 이 사건은 국가와 사용자가 동일합니다. 이런 노동조합을 법적주의를 부인하는 게 과연 우리 헌법과 노동조합법이 생각한 원래 입법 목적일까? 라는 점도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원고 측에서 이제 이 노조법이 말한 가입과 참가의 용어의 차이를 둬야 된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제 뭐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어떤 여기서 가입이란 뜻은 신규로 새로 가입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가입을 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까지도 해석을 함이 교원의 지위 법정주의라든지 교원의 공공성, 교육의 특수성 이런 거에 부합하는 목적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라도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의 자주성을 갖추고 있다면 법의 노조 통보는 위법하다. 자주성 부족에 대한 행정청의 실질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광범위한 재량을 행정청에 주고 있다. 노조 자주성에 대해서는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충돌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아닐까 그런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좀 뭐 약간 설명이 좀 보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법 목적 자체가 외부로부터의 자주성 보호라는 것도 있었고 해고권 행사로부터 노동조합의 보호라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불안정한 노사관계의 조기 종식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중첩되어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일의적으로 해석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실체를 부정하지 않는 또는 노동조합 의 법내 노조성을 인정하는 방향에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자주성 심사는 특히 이 슬리프 심사에서는 실체가 있고 활동한 것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다. 형식적인 심사만으로 과연 이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상권, 노동조합의 보호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너무 쉽게 무너지지 않는가? 헌법과 노조법과 교원 노조법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결국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만든 입법이니까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것은 그 틀 내에서 해석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간주 규정과 추정 규정의 구분은 법학에서 아주 기초적인 분류 방식입니다. 노동조합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둬서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무엇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으면은 간주 규정, 의제 규정, 이른바 본다 규정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거꾸로 뭐뭐로 본다가 아니라 무엇으로 보지 아니한다,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그 부정문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 형식을 갖추고 있다면은 일반적으로 간주 규정으로 봐야 되는 것은 아닌지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한 명만 가입하도록 허용했다고 해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일반인의 상식에 배치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후적인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 피고 측에 아무런 결정이나 조치 없이 당연히 법의 노조가 되는 법률 효과가 발생하도록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조항은 노조법 2조 4호 라목이라는 단서 조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본문과 단서를 유기적으로 결합을 해야 되는 필요가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 법률 해석 원칙은 물리 해석뿐만 아니라 입법 목적의 목적론적, 체계적 해석, 또 조문의 유기적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문과 단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도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정의 규정이나 간주 규정의 해석과 적용은 법원이 해야 되는 것이고 행정과청은 다만 구체적 사실에 관해서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해서만 집행할 수 있다.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지 않음으로 해도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할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이런 재량행위를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명확하게 일의적으로 근로자가 주체가 되면서 또는 되지 않은 경우에 본다, 보지 않는다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교원 노조법과 노조법 자체는 기본적으로 비례 원칙이 내재화되어 있습니다. 곧바로 행정청이 노조 아닌 통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규약시적 명령을 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벌금을 부과하고 이러한 모든 절차들이 가도록 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한 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행정관청이 기계적으로 너희들은 노조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선언하는 경우는
거의 예상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라항은 외형적으로만 보면 확실히 간주 규정처럼 되어 있고 또 일견 쉽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고도의 사법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라하목과 관련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고도의 규범적 판단, 실질적 판단, 자주성 심사라고 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법 취지 관련해서 노동법 교수님이 책자에 쓰신 부분들이 있는데요. 입법 취지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조직하더라도 근로자가 아닌 자가 한 명이라도 가입하면 노조 내부 관계 내지 기업 내 노사 관계를 혼란스럽게 만들 것을 우려하여 적극적 요건과 별개의 요건을 추가한 것이다. 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 해석 문제로 해결을 한다면은 이 시행령에 따른 법의 노조 통보를 다툴 시력이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점에 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떠한 설립 신고가 이미 수리되어 외형적으로 노조의 외관을 갖추고 있다면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노조가 아니라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외관을 제거해 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 법의 보호를 거둬들이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저희가 말하는 이 사건 통보로 인해서 어떤 이 사건 노조가 법상의 설립 신고가 수립된 것을 마치 사후적으로 거두어들인 것과 같은 그러한 효과를 부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 사건 통보가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의 규정에서 이것만 있으면 행정청이 권한 행사할 수 있다. 무소불위의 권한 행사하는 것은 법치행정 원리에 어긋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법치주의, 법률주의, 공개주의를 잠탈하려는 목적으로 이 시행령이 태생적 한계가 있고 이 사건이 바로 법의 노조 통보를 받은 최초의 사례입니다. 법의 노조 통보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노동조합법과 헌법은 더욱더 잘 작동될 수 있다는 점까지 부가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법의 노조 통보, 즉 그 노조의 사후 심사와 관련해서 그러한 기준, 원칙, 작동의 모습, 내부 조직 등이 있는지의 여부, 법의 노조 통보의 사례는 이 건이 유일하다면 심사의 사례라도 있는지 여부를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정명령을 통해서 시정을 할 기회를 부여를 하고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 시정명령의 횟수에 대해서도 특별히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건의 경우에는 2회에 걸쳐서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정명령을 하더라도 규약만 단순히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라고 해서 바로 노동조합 통보를 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 근로자 아닌 자가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를 하는 겁니다. 법의 노조 통보 처분의 어떤 현실적 영향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법의 노조 통보 처분의 성격은 뭔지, 그 효력은 뭘로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요건과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지 시행령 입법자가 상당 부분 침묵함으로써 오늘 이사와 같은 다양한 해석, 법리적 이슈가 쟁점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관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내부에 그러한 지침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노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완전히 그 자의 또는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고 충분히 기준을 마련할 수 있고 또 기준을 마련한다면 참고할 만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내용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다. 기본권 침해의 정도에 비례하는 기준들을 내부적으로 마련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위헌의 소지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론적인 부분에서의 교원 노조에 대한 단결권 제한은 굉장히 부당한데 한국적인 법 체계 내에서 그것을 최고법인 헌법에 근거한 그 밑에 하위 법령들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것은 일반론과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돼 있는 부분들을 좀 통일적으로 잘 볼 수 있는 그런 해석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부당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 이런 규정인데 이 사건 그 문제의 규약 조항을 근거로 근로자 아닌, 즉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것으로 바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사실 이 사건 원심 제1심 판결을 그 각주를 유심하게 봐주시면은 이 사건 해직자 9명은 이 사건 규약에 의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이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직자 9명 부당해고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규약에 의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방주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규약 시정 명령 판결 이후에 10년의 세권이 흘렀기 때문에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 주십사는 말씀 보충적으로 올립니다. 문제된 9분의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형사 확정 판결을 받아서 당연 퇴직이 되었고 그 판결이 재심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번복이 된 사정이 없습니다. 부당해고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적법하게 해고가 되었고 사후에 어떤 그런 고려에 의해서 복직을 했는지 여부는 부당해고와는 관련이 없는 사안입니다. 1심, 2심, 원심 판결에서도 이 부당해고된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애초에 교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은 것입니다. 시정 요구된 바와 같이 규약을 현행법에 맞게 개정하고 법률 개정을 위한 노력을 최대한 경주해서 법률 개정된 다음에 지금과 같은 규약으로 돌아온다면 원고조합의 실질적인 활동이나 정체성과 관련해서 어떤 심대한 문제가 있습니까? 노동조합의 핵심은 자주성이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조합원을 지키지 못하는 노동조합은 결코 노동조합으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정 요구 왔을 때 집행부 3명이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전체 조합원 6만 명이 총투표를 해서 해직자 9명과 함께 간다. 59,991명 우리 권리 같이 침해당하자라고 결정한 거였고 저는 그러한 결정은 오히려 가장 교육적인 행동의 발로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 사건은 그 전에 과연 피고의 법원노조 통보가 헌법과 법률에 합치되는지가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감히 사료됩니다.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부에서 끝까지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인지 아니면은 적어도 그 법률안을 제출할 만한 시기에 이르러서는 이 통보의 효력을 어떤 취소하거나 처리하는 방법으로 효력을 없앤 다음 그 법률 개정의 추이라든가 그에 관한 그 국민 여론들의 상황을 보아가면서 후속 조치는 무엇을 할 것이 있는지 그러한 것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이상 법원의 최종적인 해석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정상적인 정부라면은 스스로 법을 해석하고 그걸 현장에 집행을 하는 것이 정부의 기능이고 그 과정에서 그러한 정부의 조치가 법에 위반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이 있다면 사후적으로 그러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사법부의 통제를 받는 것이지 정부가 매 시시각각으로 가장 필요하고 바람직한 정부의 조치가 무엇인가 하는 판단의 여지 속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적정한 판단을 정부가 하는 것의 과정 속에서 그것을 사전에 사법적 판단을 받은 다음에 가서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이것은 좀 이상하잖아요. 이 조치 자체는 행정부에서 여러 가지 그 종합적 고려를 통해서 효력을 없애고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그러한 조치로 법적으로 이해가 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조치를 할 생각은 없으세요? 현재의 교원노조법, 노동조합법 그 시행령 등에 대해서 명백히 위법한 규약을 유지하고 있고 노동부에서 지적을 하고 시정명령을 하고 그런 과정을 다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도 원고의 입장만 강변하고 있으니 행정당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가면은 우리 국법 질서, 법치행정 그 굉장히 중요한 그 우리의 가치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입법론적으로 해결하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노동부도 그 점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으나 입법이 되기 전 단계에서 지금 이 소송이 계속되고 있고 이 단계에서는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주셔야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될 수 있겠다. 전교조는 우선 아직도 노동조합의 실체를 가지고 있고 법인 등기까지 그대로 전속이 돼 있는 따라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으로서 가입된 그 조합원들을 위한 그 근로조건 개선 등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해산을 전제로 한 비례의 원칙과 법 내 노조와 법 외 노조에 달려 있는 지금 이 사건 내 그런 비례의 원칙을 일반적으로 적용할 것은 맞지 않는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 실체가 있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헌법과 우리 법률이 부여한 권한은 단 1%, 단
단 한 개도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부당 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라는 극히 상식적인 문장 하나입니다. 그 부칙 하나로 과연 전체 규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가부터가 저는 쟁점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고용노동부가 감시 감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수만 명의 그 근로자들이 신분관계를 계속해서 저희가 추적을 해서 감시할 수도 없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교원일 때도 마찬가지고 교원 이후에 교원이 아닐 때에도 이 노동조합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그리고 또 앞으로도 그럴 위험성 그런 게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 비례 원칙을 단순히 노조 안임 통보제도하고 해산 통보를 같이 형량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량 행위를 하는 것은 법의 노조 통보도 위법하지 않고 통보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고 두 개 다 선택이 가능해야 재량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목 자체가 명확하고 또 이리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의 노조 통보를 할 때 통보가 정당하냐 안 하냐 그 판단이 서야 되지 통보해도 괜찮고 통보 안 해도 괜찮고 둘 다 위법하지 않다 이런 그거는 오히려 타당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재량행위라 보는 점에서 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이걸 기속행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 대법원 판례가 이미 1위설에서 종합적 고려설로 변경되었다는 점과 실제 이 사건 법원노조 통보의 경과와 실천 행동을 좀 대법관님께서 폭넓게 한번 헤아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노조 안임 통보 처분이 피고가 기속행위라고 하는데 그 근거는 뭐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법문은 자체가 기속행위라고 보이고 그 외에 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 특성 뭐 이런 거 설명드렸듯이 이런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이것은 기속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올린 겁니다. 끝으로 마무리 변론을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위법하다라는 게 원고 측의 주장이죠. 적어도 우리 헌법과 노동조합법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동료들에게 연대하고 단결하고 그를 국가로부터 보호하는 노동조합을 지키기 위해서 헌법과 노동조합법을 만들었지 이런 사람들을 나 몰라라 하고 나만 잘 살면 돼 라고 하는 노동조합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헌법과 노동조합법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히 그게 법치주의고 헌법상 노동상권 보장의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규약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통보 직전에 이루어진 시정 요구에도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스스로 법적 보호에서 이탈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이 대단히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간단합니다. 원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신념을 현행법이 보호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원고는 적어도 현행법이 요구하는 의무를 자율적으로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선언하며 이 사건 통보를 다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상보다 훨씬 긴 시간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사건 쟁점이 간단하지 않고 또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변론을 방청하신 여러분과 시청하신 국민 여러분께서도 그와 같은 점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변론에서 심리된 내용과 그동안 제출된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신중하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